대표적인 농민소설 중에 하나인 모래톱 이야기, 전체 줄거리하고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낙동강 하류에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조마의 섬을 배경으로 이 섬의 소유권을 두고 권력자들이 벌이는 부당한 행포와 이에 대항하는 섬사람들의 힘겨운 저항을 그려낸 소설입니다. 부당한 권력자들에 의한 섬사람들의 비극상을 보여줌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민중의 저항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전체 5단계 구성입니다. 도입. K중학교 교사인 나는 하는 거 보니까 1인칭이고요. 관찰자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마의 섬에서 나룻배로 통학하는 건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정 방문을 갔다가 그간의 사정을 알게 됩니다. 조마의 섬에서 나는 윤춘섬 씨와 건우 할아버지 이 두 사람이 바로 이제 뭡니까? 관찰 대상이면서 실질적으로 내화 속에 있는 중심인물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 섬 주민들이 유력자에게 토지를 빼앗기게 된 사연을 듣습니다. 그해 여름에 홍수가 나고 유력자가 쌓은 엉터리 뚝 때문에 그 뚝을 허물지 않으면 조마의 섬 전체가 수몰될 위험에 처합니다. 절정 볼까요? 갈바세 영감은 섬사람들을 구하려고 뚝을 허물다가 이를 방해하러 온 유력자의 하수인을 탕류에 집어던지고 이 일로 인해 경찰에게 끌려갑니다. 결국 경찰로 대표되는 공권력 내지는 국가 또한 부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끝나고 갈바세 영감은 살인죄로 감옥살이를 하고 건우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조마의 섬을 군대가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도 저항 중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소문을 듣는 것으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현대소설이고요. 참야소설이다. 저항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 고발적이다. 소외된 민중들의 비참한 삶과 부당한 권력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 액자형 구성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외화와 내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액자형이니까요. 자, 그 상태에서 나가 바로 뭡니까? 관찰자이고 서술자입니다. 교사고 지식인이에요. 발화 내용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형식이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동네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윤춘삼을 우리가 흔히 송아지 삘갱이라고 그러고요. 정보 제공자입니다. 그래서 윤춘삼 씨가 나에게 정보, 어떤 정보? 내화를 제공합니다. 그 내화가 바로 주제를 드러내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게 뭔데요? 갈바세 영감, 즉 윤춘삼과 지역 유지 내지는 법과 권력 사이에서의 갈등이 되겠습니다. 갈바세 영감과 윤춘삼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농민 내지는 민중을 상징한다면 지역 유지, 법과 권력은요 탈법적이고 착취적인 존재이고요. 불합리한 사회 구조이다. 결국 이 작품은 인물과 사회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댐을 가지고요. 생존과 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갈바세 영감과 윤춘삼으로 대표되는 농민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액자형 구성과 함께 인물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나, 중학교 교사이고요. 건우의 담임이자 소설가이고요. 조마의 섬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구조의 모순을 파헤치는 역할을 한다. 섬 사람들도 한번 뻗대 보시죠. 라고 하는 대사를 통해서 섬 주민들이 권력에 저항하기를 바라는 나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섬 주민들에게 느끼는 나의 연민을 반영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부당한 현실에 대한 나의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춘삼, 송아지 삘갱이고요. 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같은 거 뭐 알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한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무력하게 희생되는 민중의 비애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갈바세 영감은요 건우 할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유력자의 횡포에 맞서서 조마이섬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일 놈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배층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인물의 발화 양상을 통해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면요, 나하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요, 표준어를 사용해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지식인임을 드러내고요, 외지인임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그 외의 사람들은 억센 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합니다. 더더군다나 억센 사투리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이 민중들이 어떤 뭡니까? 그렇지,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연계해서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이렇게 보면 돼. 일제강점기 이전이죠. 일제강점기 이전에 선조들로부터 섬을 물려받은 섬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 일제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수탈 내지는 착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유력자 등에 의해서 착취를 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마이섬의 소유권이 계속 바뀌어요. 무엇을 배경으로? 시대적 배경을 배경으로. 결국 조마이섬의 주인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권력층의 탐욕과 비정함을 어떻게 하고 있다? 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김정한의 소설 모래톱 이야기 전체 줄거리와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